안녕하십니까. 보험설계사 이종범입니다. 네, 오늘은 치과 치료 그리고 치아보험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치과 치료에 대해서는 실비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은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인데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치과 치료 중에서 급여 항목만 실손 적용이 되고 비급여 항목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치과 치료의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까 보통 실비는 치아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에 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공제를 받고 난 나머지 그 금액이 실제 내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면은 보상이 됩니다. 네,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과를 주기적으로 좀 가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스케일링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 스케일링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의 이제 치석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는 거고, 이거는 이제 실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치석 제거는 꾸준하게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공단의 그 혜택을 제외한 나머지 그 금액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 금액만 이제 치료비로 이제 지불을 하죠. 그리고 치아보험에서도 이제 스케일링이 보상이 되는 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케일링 특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8,000원, 10,000원, 12,000원 뭐 이렇게 스케일링 받을 때마다 보험금이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치아보험 가입했을 때 이야기겠죠. 그리고 우리가 스케일링 다음으로 좀 많이 받는 치료가 있는데 그 치료가 이제 충치 치료이죠. 우리의 치아에는 충치가 다분히 많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우리 입 안에 이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침이 있죠. 그리고 이 침이 우리가 이제 공기하고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여기에 자연스럽게 세균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세균들에 의해 가지고 충치가 발생하게 되고, 하지만 우리가 충치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치아가 바로 아프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충치, 겉터리에 난 충치를 갖다가 범낭질 충치라고 하는데, 이 범낭질 충치의 크기가 작으면은 보통 이 충치를 갖다가 이제 치료를 싹 하고 거기를 갖다가 이제 약품을 바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씌우죠. 그 작업을 갖다가 레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치가 좀 커졌어요. 충치가 커졌으면은 보통 그 충치를 갖다가 좀 이렇게 파내서 이제 약 처방 싹 다 한 다음에 플라스틱을 씌우기에는 좀 홈이 크기 때문에 윌레이나 올레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치가 좀 이제 범낭길 충치, 겉터리 충치가 좀 이제 많이 이제 파고 들어가지고 상아지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신경을 건들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통증이 있고 아파요. 이제 그러게 됐을 때 보통 이제 신경 치료를 받게 되고, 신경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이 신경을 살리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임플란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크라운이나 일레이, 올레이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경을 못 살리게 되면은 그 치아를 갖다 발치를 하게 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고, 만약에 신경치료를 통해서 치아를 살리게 되면은 그 치아의 이제 이제 상아질까지 파고든 그 충치의 이제 어떤 상태에 따라 가지고 치아가 얼마만큼 파져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본을 떠 가지고 일레이나 올레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겉에 치아를 싹 다 간 다음에 본을 떠 가지고 크라운을 씌울 수도 있습니다. 치아 보험에서는 이 레진, 그리고 일레이, 올레이, 그리고 어떤 상품은 크라운까지 포함을 하는 상품들도 있는데, 이 크라운까지 포함된 상품들 해가지고 보통 보존 치료 특약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경을 못 살리게 됐을 때 이제 발치하게 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보철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치아보험을 가입할 때 이제 본인의 이제 성향에 맞춰서 좀 가입을 갖다가 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치아를 체크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관리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그 보존 치료 특약이 잘 상품이 구성이 된 그런 상품을 초이스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평소에 치과 검진을 갖다가 잘 받지 않는 분들은 신경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면 간다는 거죠. 보통 아프면은 그 충치가 상아질까지 파고들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신경 치료를 하게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치아보험 중에서도 이제 보철 치료에 좀 특화를 해가지고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치아보험은 총 3개의 파트로 이렇게 나뉩니다. 보철 치료, 이 보철 치료는 임플란트, 그리고 지금은 요새 거의 하지 않거든요. 브릿지라고 있는데, 브릿지는 이제 내 치아가 이제 아예 이쪽을 갖다가 이제 아예 발치를 하면은 양 옆에 치아를 갖다 갈아가지고 거의 본 떠가지고 이제 다리 연결식으로 해서 브릿지 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브릿지 치료는 이제 임플란트가 나오고 나서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전 보험사 보철 특약 안에는 브릿지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틀니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이 3개를 갖다가 보철 치료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쯤에 이야기했던 그 충치 치료, 네, 레진, 그리고 일레이, 올레이, 그리고 크라운, 이걸 합쳐서 보존 치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그리고 잇몸 치료, 그리고 신경 치료, 그 다음에 파노라마 사진까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요것을 이제 소액 치과 치료 특약이라고 하거든요. 해가지고 이 치아보험은 보통 이렇게 3가지 특약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에 이제 완전 서브 특약으로는 이제 뭐 발치했을 때 발치 비용에 대한 이제 특약도 있고 합니다. 해가지고 내가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 가지고 치아보험도 또 그거에 맞게끔 설계하는 게 좋고, 만약에 지금 내 치아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고객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한번 먼저 병원에 가가지고 좀 병원에서 내 치아 상태에 대한 어떤 점검을 받고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거는 가능한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은 어쨌거나 그 치과에 갔기 때문에 뭐예요? 어떤 병력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과거에 내가 병원 같은 이력에 대해서 알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방법은 또 다 있습니다. 네, 해가지고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면 또 어떤 식으로 제가 솔루션을 제공을 또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또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그 어떤 과거력에 대한 부분이 항상 또 문제가 돼요. 보험 청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 제가 계속 지금 쌓아나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힘이 없어서 뭐 보험사에 이런 얘기들이 전달이 뭐 되고 하는 부분은 별로 없어 보이긴 하지만서도, 그래도 그 부분, 결국에 우리가 보험을 왜 가입하겠어요? 치과 치료 가가지고 어쨌거나 내가 낸 비용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보험금 받으려고 보험 가입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정말로 뛰어난 보험금을 제대로 받아줄 수 있는 설계사를 잘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런 설계사가 또 저이지 않을까.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해서 오늘 치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치아 보험을 좀 연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혹시라도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